집값이 대폭락하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다. 여러분, 요즘 이런 무시무시한 소문 한 번쯤 들어보셨죠? 평생 일해서 겨우 내 집 하나 마련했는데 그 집값이 반토막 난다면 상상만 해도 손이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 아주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시 기구를 만드는 건데요. 부동산 감독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을 살 때 쓴 돈이 주식에서 나왔는지 코인으로 벌었는지 국가가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논란 끝에 무산됐던 이 무시무시한 정책이 왜 지금 다시 부활한 걸까요? 단순히 투기꾼을 잡겠다는 목적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일까요? 오늘 김대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닥친 이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명확해질 겁니다. 사실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이름 낯설지 않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을 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 기구를 만들려다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었죠. 당시에는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너무 과도하게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말 거셌거든요.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던 세금 혜택을 뺏으려던 시도도 결국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없던 일이 되는 줄 알았던 정책들이 최근 하나둘씩 좀비처럼 살아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문 정부 시절 넘지 못했던 규제의 장벽들이 오히려 더 정교하고 강력하게 설계되어 돌아온 겁니다.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규제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동산 불법 행위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은 더 확고해진 모양새입니다. 당정이 밝힌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생산적인 투기에 돈이 쏠려 일본식 버블 붕괴의 길을 걷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이 감시 체계 대체 어디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걸까요? 자, 그럼 부동산 감독원이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뜯어볼까요? 쉽게 말해 부동산 시장의 금융감독원 같은 무시무시한 감시기구입니다. 예전에는 지자체가 듬성듬성 단속했다면 이제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세청, 금감원,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실시간으로 대조하죠. 나는 투기꾼도 아닌데 설마 나까지 조사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기준이 9억 원 이상 주택으로 낮아지면 타겟은 확 넓어집니다. 수도권 웬만한 아파트는 전부 이 촘촘한 감시망 안에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부모님께 빌린 돈부터 주식 매도금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조사가 시작됩니다. 자금 출처가 단 1원이라도 불분명하면 세무조사라는 폭탄을 맞을 수도 있죠. 결국 정부는 부동산으로 흐르는 모든 돈의 길목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감독원이 눈여겨보는 기초 자료.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내 돈 얼마, 빌린 돈 얼마식으로 뭉뚱그려 적으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주식과 채권 항목에 가상화폐 매각 대금이 공식적으로 추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코인으로 대박나서 집 산다는 말, 이제는 그 수익을 소수점 단위까지 증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해외에 있던 예금을 국내로 가져와 집을 샀다면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보냈는지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은 증여 신고를 했는지, 외화로 샀다면 반입 신고는 제대로 했는지까지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사실상 정부가 여러분의 통장을 투명하게 다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가장 먼저 전월세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을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모두 멈춰버린 겁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소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집을 구해야 하는 서민들과 30대 직장인들에게 돌아오고 있죠. 투기를 잡으려다 시장의 사다리 자체를 치워버리는 건 아닌지 많은 이들이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규제가 쏟아져도 결국 살아남는 건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부동산 감독원이 생기고 조사가 깐깐해진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의 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운에 기대는 투기가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증빙의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자산의 출처를 정리해보세요. 코인 수익이든 부모님께 받은 지원금이든 미리 기록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규제는 장벽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모두가 멈춰있을 때 조용히 실력을 쌓으며 다음 타이밍을 노리세요. 국가가 내 통장을 들여다보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돈의 흐름을 모르는 게 더 두려운 법이니까요. 김대리가 여러분의 단단한 머니 멘탈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